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의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은 단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말 속에 신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감추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깊은 속내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늘 나는 너만큼 진심인 사람 없어라고 말하던 사람. 너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던 사람. 혹은 나는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어라며 다 퍼주던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멀어지거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서울의 한 상담실에서 만난 45살 여성 정유진 씨의 사연은 이 주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정유진 씨는 결혼 생활 10년을 유지하다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서적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난 너 없으면 안 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가 널 위해 뭐든 할게라고 거의 매일같이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반부터 그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은 풍성한데 행동은 점점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다였습니다. 정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내게 기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짐이었고 나는 의지 대상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참 씁쓸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표현이 많다고 해서 진심이 깊은 건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짜 책임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 즉 자주 반복되지만 결국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속에 감춰진 심리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내 마음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인간이 타인을 유혹하고 또 자신을 속이는 가장 편리한 도구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말에 기대지만 또 말에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자주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관계를 갉아먹는지 첫 번째 유형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바로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애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가장 쉽게 돌아섭니다. 왜일까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타인에게 의탁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에 자신의 감정을 기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끈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책임감, 죄책감, 심지어는 억압감까지 자신도 모르게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38살의 박소현님은 이런 관계를 겪은 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늘 난 너 없으면 안 돼. 넌 내 전부야.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동이었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큰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말이 감정적인 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현 씨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소현 씨가 조금 피곤해서 말수가 줄면 내가 지겨워진 거야? 소현 씨는 점점 남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불안해하면 안 되고 외로워하면 곁에 있어줘야 했고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이별이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소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 탓, 슬프면 내가 곁에 없어서, 힘들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끝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갔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의존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이 조금이라도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배신감, 분노,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갑자기 밀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는 상대의 감정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을 모두 덜어주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도움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기보다 스스로 서는 법을 함께 배우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경고의 말, 나는 너한테 진심이야 라는 표현의 숨은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나는 너한테 진심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따뜻하고 정직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에는 관계를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그 진심을 의심하고 있거나 그 사람 스스로도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서초구에서 상담을 받던 39살의 이정훈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말했어요. 정훈아, 나는 너한테 진심이야. 넌 내 친구 중에 제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 편을 들었고 힘들 때마다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정훈 씨가 결혼을 하며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자 그 친구는 점점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이었는데 넌 이제 나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구나. 진심이면 그럴 수가 있어? 그 말들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심이니 너는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통제였습니다. 결국 이정훈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족쇄가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진심이란 내가 뭔가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면죄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진심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따뜻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 결정에 대해 얼마나 편안하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과 여백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말로 나를 묶으려 한다면 그건 이미 진심이 아니라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대처는 나는 내 진심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도 있어.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진심에 응답하려고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심이 진실은 아니다. 진심이라는 말에 흔들릴수록 여러분의 중심은 멀어집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인지 속박하는 말인지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라는 말에 담긴 위험한 심리와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입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경고음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 같지만 사실상 내가 준 만큼 너도 갚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헌신이 보상받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상대에게 빚진 감정을 심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김영희 씨는 이 말을 반복하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심각한 감정 소진을 겪었습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기 돌보는 일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김영희 씨는 늘 감사했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밖에 못하니? 그때 너희 남편 군대 간 사이 내가 와서 삼시세끼 다 챙겼어. 그 말들은 처음엔 추억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희 씨는 점점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 말이 나올까 봐요. 뭘 해도 다시 채워야 할 빚처럼 느껴졌어요. 이처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라는 말은 상대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고 감정을 조절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해야 한다는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이 말의 문제는 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들고 결국엔 감정의 벽을 만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져서 결국 상대는 더는 못하겠다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을 자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무심코 이 말을 꺼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일도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줬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해야 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숨기고 받은 것은 드러내야 한다. 관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희생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것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말을 자주 듣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시길 권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때 그 사랑은 당신이 원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 순간엔 감사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잊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마움이 내 삶 전체를 죄책감으로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말에 대한 종합 정리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말,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진심이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는 모두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관계를 교묘하게 흔드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위험성은
상대를 감정적으로 묶어두려는 심리에 있습니다. 말의 겉모습은 애정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 통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상대는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보존의 감각입니다. 즉, 나 자신을 지우지 않고 상대와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친절이다. 나는 나를 지켜야만 다른 사람과 진짜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처럼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에게도 진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일수록 여러분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진짜 진심인지, 그 순간의 감정인지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내 감정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편안한가, 아니면 죄책감이나 압박감이 드는가, 관계에서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건강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단호한 언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게 부담이 돼. 내가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결정한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상대의 말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그 관계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해치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건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용기 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말, 그리고 그 말들에 숨어있는 심리와 대처법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나는 진심이야 라는 말은 상대의 불안을 감추는 포장일 수 있으며 그 진심이 요구와 통제로 변질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감정적 청구서입니다. 고마움을 가장한 압박은 결국 상대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처음엔 애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고 관계를 소진시키는 위험한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의미보다 감정입니다. 말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곁에 남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불안이 깊을 수 있고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어느 날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기술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관계만이 진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감정이 풍부해도 상대의 선택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했다면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진심이 아닌 무게입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벼운 말에 속지 말고 고요한 침묵 속에 마음을 보라.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시간이 증명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말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